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지난 27일 로렌스 소재 한인상가 건물 붕괴 현장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상가 입주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고는 예견됐던 것인 만큼 건물주의 적절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오후 6시 천정에서 흙먼지와 함께 돌가루가 떨어져 내리자 업주는 임시 방편으로 떨어지는 흙먼지를 막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쿵쿵 소리가 점점 커지며 붕괴 조짐을 보입니다. 순간 불안함을 느낀 업주는 사태를 확인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고 7시 1분 천정에 구멍이 뚫리면서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2층에 올라갔던 업주가 확인을 막 마치고 건물을 빠져나온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물 입주자들은 사고 3, 4일 전부터 천정에 구멍이 나고 흙먼지가 떨어지는 등 이번 사고는 분명 예고된 사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할 수 있었는데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붕괴된 그 건물주의 책임은 분명히 가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건물주가 메인테넌스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을 꼭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업주들은 건물주에게 물이 안 나오고 벽이 젖어드는 등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언제나 임시 방편적인 조치와 괜찮을 것이라는 대답으로만 일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건물주는 상업용으로 지정된 건물 2층에 스튜디오를 짓고 불법적인 렌트 사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시켜 스튜디오 증축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It's not legal. No. So you're not supposed to. Suppose no one live there because it's illegal. He told me it's illegal, but you stay there. You pay me $330 a month, and he told me, Pete, you lost your money, you lost everything. Take your stuff from your apartment and don't tell it nobody you live in there. 이번 붕괴로 인해 입주업소들은 적게는 15만 달러에서 많게는 60만 달러까지의 자체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 건물의 재해보험 가입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건물주는 향후 보상 대책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책임과 보상 규모를 묻는 법적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는 그 렌트를 받고서 이분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랜드로드 과실로 그런 게 못됐다 그러면 이제 그 계약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제 전체 장사를 못 하신 거에 대해서 비용 청구 또 지금 인벤토리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다 무너져서 못 쓰니까 그거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건물에 대한 정기적 인스펙션의 여부 그리고 보수공사와 불법 스튜디오 증축이 건물 붕괴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 등 붕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향후 배상과 책임을 묻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어젯밤 내린 집중호우로 시카고 일원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력 공급 회사 컴에드사에 따르면 지난밤 4인치가 넘는 폭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서 전력 공급원이 자동 차단됐고 이로 인해 쿡카운티와 두페이지, 켄달 카운티 등으로 정전 사태가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32만 가구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는 오늘 새벽 대부분 복구됐지만 남부 지역 등 일부 지역의 가정은 이 시각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몰아닥친 비바람은 정전 사태와 함께 일부 건물을 파손시키기도 했으며 도로에 가로수가 넘어지고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통행에도 심각한 정체 현상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오헤어 국제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에서는 일부 노선이 2시간가량 연착되면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상대는 오늘 오후 들어 또 한 차례의 집중 폭우를 예견하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색 신호 위반 차량을 카메라로 찍고 운전자에게 티켓을 메일로 발송하는 형식의 조례안이 매우 독단적이고 부당한 단속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적색 신호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에 찍힌 차량들은 예외 없이 $90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파르빈 아이드리스 씨와 2명의 고소인들은 카메라 단속은 시민들의 공권을 무시하는 행위며 무작위적인 이러한 시의 관행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이는 시카고시의 카메라 단속 조례안이 시행된 이래 처음입니다. 시카고시 당국은 그러나 신호 위반 차량들에 대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카메라에 찍힌 이상 별다른 항소가 필요 없는 것이라며 티켓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 개개인의 올바른 운전 습관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시에서는 지난 2003년 처음으로 적색 신호 위반 차량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카고시 전역 50곳의 교차로에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며 시 관계자는 오는 2010년까지 280곳의 교차로에 적색 신호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 부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7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접수가 오는 10일 마감됩니다.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라며 유권자 등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시카고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소정의 양식을 내려받은 뒤 정보를 기입해서 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시카고 시내 80여 곳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유권자 등록을 접수하며 등록 대행인을 통해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우편 소인이 10일 자정 전후로 지켜야 합니다. 등록 기간을 넘겼을 경우 일리노이 주법은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번 11월 7일 선거와 관련해서는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 대상은 시민권자로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10월은 조기 검진을 통해 유방암과 자궁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리노이주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달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커뮤니티에서 유방암, 자궁암 검진을 비롯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인사회복지회 김소영, 함윤희 디렉터가 주정부의 패스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 어워드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혼자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주위에 같은 일을 하는 모든 에이전시들이 열심히 그동안 해온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그 유방암, 자궁암 그 검진을 받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어웨어네스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그 10월 21일 헬스페어뿐만이 아니라 내년 그 6월까지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People are today's hero를 뜻하는 주정부의 패스 어워드는 주정부의 교육, 건강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커뮤니티에 알리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하는 상입니다. 오늘 제임스 탐슨 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패트리샤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주 퍼스트 레이디가 직접 상을 수여하며 한인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선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한인사회복지회는 유방암, 자궁암 관련 조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안내서를 제작해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쿡카운티 유방암 예방센터와 더불어 15명의 한인 여성들에게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했고 올해에만 140명의 한인 여성들이 자궁암 검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에는 한인사회복지회가 주관하는 29회 연례 건강검진 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골다공증 정밀검사와 유방암, 자궁암 검사가 또 한 번 실시됩니다. 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지만 여전히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의문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국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어젯밤 병원으로 후송됐던 학생들 중 2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며 애도한 뒤 다른 학생들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학 전문가들은 용의자가 범행 직전 아내에게 했던 말과 자살하기 전 남겼던 유서 내용의 일부, 주위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몇 가지 범행 동기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은 용의자가 아내에게 20년 전의 일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학생들 중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하지만 남학생들과 교사들을 내보낸 점으로 들어 어린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3년 전 자신의 딸을 잃은 것과 평소 자신의 삶과 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왔다는 것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용의자의 아내는 용의자 찰스 칼 로버트는
자녀에게는 자상한 아빠였으며 가정에 충실한 훌륭한 가장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캔사스시티 한국전 참전용사회가 지난 주말 캔사스시티 오버랜드 팍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국전 참전 기념비 준공식은 리처드 마이어스 전 합참 의장과 김욱 시카고 총영사, 참전 용사 가족들과 한인 동포 등 7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참전 기념비는 캔사스시티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내부에서 기념벽과 탑, 한국의 산하를 상징하는 소형 폭포 등 3개의 시설물로 구성됐고 앞으로 용사의 상 2개를 제작해 최종 완공될 계획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욱 총영사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캔사스 지역 한인회와 한미여성회 등 한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뜻깊은 행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특수 이민 등을 나누어 서비스 센터별로 전문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지역별 대기 기간 차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센터 간의 신청 서류들이 대거 이동되고 있어 서류 분실 위험이 있는 등 신청자들의 불안 역시 높습니다. 현재 가족 이민은 주로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이민 서비스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취업 이민은 네브라스카와 텍사스에서 전담 수속하고 있습니다. 또 H-1B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3개월 동안 가족 이민 신청서 2만여 개가 버몬트에서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교 이민을 비롯한 모든 특수 이민 신청서들 역시 캘리포니아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다른 서비스 센터로 이전된 신청 서류에 대해 이전 통지를 해주고 있지만 신청자들 스스로 자신의 신청 서류가 어느 이민 서비스 센터에 계류 중인지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스입니다. 한국예술과 관광문화사업의 세계화를 모토로 코리아 센터가 개관했습니다. 한류 열풍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1년간의 공사기간을 마치고 개관한 코리아 센터. 기존 한국문화원 건물 옆에 8,400 스퀘어피트의 공간은 앞으로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만화, 스타들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모든 컨텐츠들을 주류사회에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It's a place where we keep the traditions alive. It's a place where we enrich one another. And so here at the Korea Center, I hope that all Angelenos come to visit. 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가 코리아 센터에 입주하면서 기존 전통문화와 한류 대중문화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형태, 이른바 한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민들의 어떤 문화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고 그것과 함께 그 나라의 주류 문화예술계 또는 문화산업계 또는 관광계 등과 직접적으로 이제 교류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직접 펼쳐 나갈 겁니다. 개관 기념식과 함께 펼쳐진 외국인 한식 콘테스트와 전통무용과 힙합 댄싱이 어우러진 공연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들이 주류사회 참석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으며 향후 코리아 센터 역할에 높은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When I walked in, I was really surprised. It's like, oh, I'm here. It's great. LA에 처음으로 문을 연 코리아 센터는 앞으로 다인종이 모여 사는 LA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타 커뮤니티 문화센터와 함께 공동 전시회와 문화체험 교류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이후 해마다 일본과 중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지에도 확대 건립될 예정입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크게 늘면서 흑인과 히스패닉 간의 인종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세기간 지속된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갈등이 최근 빠르게 흑인과 히스패닉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흑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히스패닉계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흑인 남성의 실업률이 히스패닉 남성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에는 6명의 멕시코 이민자들이 흑인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히스패닉 이민자들은 오히려 흑인들이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자들을 공격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화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이미 흑인과 히스패닉 이민자들 간의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와 변동 없이 매매 기준율 943.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8.7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57.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31.32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64.48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국제유가의 급락세와 소비지출 확대, 경제 연착륙 기대감 등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어제보다 56.99포인트 오르면서 11,727.3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도 6.05포인트 상승해 2,243.6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3.83포인트 올라 1,334.1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하루 종일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로 포근했으며 바람은 남풍이 13마일대로 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제와 같이 한 차례의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68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4일 수요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0도가 예상됩니다. 5일 목요일 부분적으로 구름 낀 흐린 날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로 추워지겠습니다. 6일 금요일 모처럼 만에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10월 3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